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2장의 챕터 4 정책 분석할 거고요. 본래 제가 지난 목요일날 진행하려고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양이 좀 많아서 오늘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은 저랑 2장에 있는 진도들을 거꾸로 한번 빼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분석 파트의 핵심은 목표와 수단이죠. 목표를 잘 결정하고 그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분석 작업이 정책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공익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상위와 하위의 목표가 수립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이 목표가 일단 변동한다라는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승계나, 그죠? 목표의 대치에 대한 얘기들을 했죠. 목표의 승계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종료되었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 그래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너무 커서요. 조직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 또는 팽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건 좀 간략하게 보고요. 그 다음 정책 분석에 대한 얘기해 볼까요? 정책 분석은, 네. 정책을 마지막에 평가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창출하는 사전적 분석 작업, 사전적 분석 작업. 그래서 합리적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단계고요. 정책 분석은 기술적인 합리성을 강조하는 50년대의 관리학, 60년대의 체제 분석,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70년대의 정책 분석까지 그 범주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제가 정리했고, 그리고 올해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특히 숙련편에서.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중에 투사, 제가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했죠. 프로젝트는 과거에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법. 그래서 제가 시계열 기법이라고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예견, 프리딕트입니다. 프리딕트는 이론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방법. 그래서 이전에 트렌드도 없고 그 다음 이론적인 모형도 없을 때 우리가 컨젝터라는 방법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컨젝터가 바로 추측입니다.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예측 기법이고 우리가 뒤에서 보는 직관적 예측 기법, 브레인스톰이나 델파이 이거 모두 다 결국 컨젝터의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사나 예측이 불가능할 때 전문자나 관련자들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법, 바로 컨젝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컨젝터 기법이 여기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자, 브레인스토밍.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 아이디어 제약 없이 제시하고 그 과정, 아이디어 개발하는 과정 내에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나중에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매기지만 아이디어 개발 과정이 너무 중요해서 그 개발 과정에 다른 사람 아이디어 모방, 수정, 새로운 아이디어 만들 수 있고 비판 없이 계속적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델파이 기법은 일반적인 델파이가 있고요. 정책 델파이가 있죠. 일반적인 델파이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끝까지 대면 토론시키지 않고 완전히 서면을 통해 의견의 일치를 유도해서 중립값을 정리해 도출하는 기법이고요. 정책 델파이는 보통 정책이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갈등을 사전에 살펴보기 위해 일부러 이해관계자들까지 불러 모아서 나중에 대면 토론까지 실시해서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의 델파이입니다. 교차 영향 분석은 여러 개의 사건들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기법, 한 사건에 발생할 확률이 다른 사건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교차 영향 행렬이라는 걸 통해서 영향 분석을 해나가는 기법이고 올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아직까지 올해입니다. 24년 문제예요. 명목 집단 기법 제가 시간이 없다 쓰기 되게 좋다고 했죠.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다 생각해와서 내고 그걸 짧게 토론하고 바로 표결에 붙이는 방식. 그래서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좋은 의견이 어쨌든 고르게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개진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명 반론자 기법은 일부러 악역을 지명하죠. 집단 사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비용 편익 분석부터 우리 비용 편익 분석, 효과 분석, 경제적 분석 기법들 얘기했죠. 정책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용과 편익, 현재의 가치로 다 환산을 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일단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계량적 수치적인 비교가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고요. 비용 편익 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 완성에 필요한
비용 소요 시간과 편익 발생 시간 등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기간과 그 다음 할인율이란 개념을 통해서 실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고요. 보통 할인율이 클 때, 그리고 기간이 길 때, 현재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크기가 커진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 다음에 빼줍니다. 그게 순현재 가치죠.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값입니다. 대규모 사업에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1차적 기준이고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0보다 크다. 그래야 편익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타당성이 있죠. 편익,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비용분의 편익이죠. 제가 요거는 빼기인지 나누기인지 꼭 보시라고 했고요. 1이면 비용과 편익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소한 1보다 커야 이 비용보다 편익의 값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게 되죠. 내부 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래서 편익과 비용 크기가 똑같다면 순현재 가치는 0이 될 거고요. 편익 비용 비율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다 정리를 했고요.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원리와 분석 원리는 비슷하지만 편익 대신에 효과, 편익은 화폐 가치, 효과는 비화폐 가치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효과를 측정 가능한 산출물 단위로 산정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처 방안은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감안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소극적 대처 방식은 불확실성을 주어진 걸로 전제하는 것. 적극적인 대처 방식은 불확실을 확실로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 선지는 다 맞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브레인스토밍은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미 있던 아이디어에 올라타서 다른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만드는 것들을 장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승 기법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델파이는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법입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지명 반론자 기법은 두 집단을 나누어 토론합니다. 그래서 특정 대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명목 집단 기법은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 방안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제한된 집단 토론을 한 다음 아주 짧은 토론 후에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는 1번이네요. 2번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실제 현재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단 단기 투자가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X고요. 내부 수익률은 공공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보통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리고 순현재 가치, 비용 편익 비율, 모든 비용 편익 분석은 능률성에 대한 분석은 정말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칼도익스 기준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재분배적인 편익에 대한 부분, 재분배에 관련된 영역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틀린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은 선지는 바로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비용 편익 분석까지 싹 다 마무리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비용 편익 분석, 효과 분석 특징들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뭐 지금 보시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이나 비용 편익 분석은 워낙 문제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잘 정리하실 수 있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정책 분석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정책 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